지진이 일어난 후에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것 같았어요. 와, 하지만 땅에서 솟아오른 건 아니었죠. 실제로는 흙이 전부 씻겨 내려간 거였어요. 와, 런이 옆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니 사방에 늘골 모양의 목재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방주 주변을 걸으며 살펴보니 밖으로 튀어나온 독특한 특징들이 보였고, 여기 또 하나가 보이네요. 하지만 그냥 흙이랑 바위처럼 보이죠.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런에게 이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굳게 믿어요. 네, 왼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 편에 저 어두운 자국들이 다 보이시나요? 네. 음, 방주의 가장자리를 따라 앞쪽으로 올라가며 위아래를 훑어보면 이것들이 바위일까요? 지금은 바위가 맞으니까요. 소위 화석화되었거나 석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죠. 석화된 거군요. 네. 하지만 런은 배가 붕괴된 자리에 이 기둥들이 방주 옆면을 따라 솟아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와, 정말 그랬죠. 그는 확신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죠. 그가 방주 안에 서 있었을 때 처음에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런의 머리 위와 머리 왼쪽 위를 보시면 밖으로 튀어나온 돌출부들이 보이시죠? 맞아요. 그 돌출부들의 또 다른 사진인데 방주를 따라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이 사진도 있어요. 이 사진은 3차원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은 별로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네. 런이 이것들이 무엇이라고 믿었냐면 갑판장선이었어요. 아, 가장 자리를 보면 아래쪽 사진을 보세요. 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죠? 안쪽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바깥쪽에 늘골과 연결됩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통찰력이네요. 네. 그리고 그와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제가 직접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보를 주셨다는 사실에는 확실히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여기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 누구에게든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곳에 아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몇 번이나 갔는지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로니, 믿었던 일은 배에 어떤 일이 생겨서 보존되었고 그로 인해 화석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교사들, 대학 등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언가 화석이 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 이제 겨우 6천 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성경을 믿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보존했고 화석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다음 편에서 그 부분을 다룰 텐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증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니 방주를 보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래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바로 그 위에 배 거의 중간 부분까지 쑥 들어와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론은 이것을 방주가 그 바위로 돌진해 밝혔고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돌아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산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산의 움푹 파인 부분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가 산 위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그가 있네요. 바로 저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더 나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주를 끌어당겨 고정시킬 수 있는 초승달 모양의 산들이요. 정말 놀랍네요. 그 사실만으로 그가 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알 수 있도록 미리 연습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제 말이요. 네, 그러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저 위에 초승달 모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방주가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돌출된 바위에 밝혔고 용암의 흐름을 따라 회전하며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자, 저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노아의 방주가 안착해 있는 바로 위쪽 능선에 한때 커다란 비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석에는 두 가지 암각화 서체와 서령 문자, 서체로 노아의 방주가 착륙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론 비석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비석은 기본적으로 크고 평평하며 넓은 돌입니다. 말하자면 돌로 된 판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기록물인 비문을 새겨 넣습니다. 자, 고대에 흔히 일어났던 일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으시다면 멍청한 사람들이 이 비문의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들을 부수어서 다른 용도로, 즉 다른 것을 짓는데 사용하곤 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호렘헤브가 소위 이단왕이라 불리는 아케나텐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가져다가 자신의 건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비석을 가져다가 부수어서 터키와 이런 사이의 경계 표시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꽤 실망스러웠지만 그 돌들에 적힌 내용의 일부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돌들을 경계 표시석 역할을 할 시멘트 블록으로 교체하고 이 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직소 퍼즐을 맞추듯 하나로 합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제가 80년대에 노아의 방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머리를 크게 부풀리는 게 유행이었죠.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정말이에요. 항상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론은 경계 표시석을 살펴보고 조각들을 모을 기회가 생겼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상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 위쪽에 절벽이 있는데 왼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3분의 1 정도 지점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 새를 지나가면 화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반대편에 화산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와, 그래서 이 비석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저기에 화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화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방주가 있는 곳까지 진흙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고 아래로 계속 이어집니다. 용암이 부식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한 흙이 모이게 되면 진흙 흐름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 증명된 거죠.
그리고 방주의 모양을 사진에서 보시면 방주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이 뾰족한데 유적에서는 일부가 손상되어서 실제로 양쪽 끝이 다 뾰족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있었던 이 능선의 꼭대기 말이에요. 아까 론이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가 방주를 보러 왔을 때 사실 이란 영토 안에 있었다고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서 있던 이곳은 이란 국경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쭉 이어진 도로는 마르코 폴로가 여행하고 기록했던 옛 실크로드입니다. 와. 로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있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산의 초승달 모양이 사실은 바로 이 너머, 정말로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대의 광고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죠. 아까 언급하는 걸 잊은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론이 들어갔던 작은 마을에 대한 건데요. 네. 거기 살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곳에 있던 유적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와. 그곳은 오래된 묘지예요. 론이 말했던 거대한 돌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분명히 부표석이나 닷돌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10, 7년제 1차 세계 대전 중에 학살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전멸했습니다. 와.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이주했고 현재는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이 8명의 지역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작은 마을은 8명의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리고 모든 닷돌과 다른 것들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시대 이후였던 거죠. 맞아요? 일부 양식은 십자군 양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다양한 양식이 이곳을 거쳐가며 그것들을 새겨 넣었죠. 그리고 그 8명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나타냅니다. 와, 8명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았던 것. 아까 보여드린 걸 기억해 보세요. 론이 거기 간지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데 낡은 집 한 채와 이 묘비들을 발견했죠. 네, 그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발견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뭐랄까,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과 말이죠. 그 후로 알게 된 건데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인인지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더군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남을 설득하려 들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전 순진에서 그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떠난 뒤 그는 마을 주민에게 400달러를 주고 노아 아내의 무덤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글쎄요, 터키에는 무덤을 파헤치는 걸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하려고 이 묘비들을 부수고 박살을 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1917년에 찍은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것들이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고 나중에 더 잘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세월의 흔적을 좀 닦아내고 아주 선명하게 찍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부수고 흩어놓아서 땅 파는 걸 들켜도 물을 찾으려고 팠다고 핑계 댈 수 있게 했더군요. 혹시 찍으신 사진들의 암각화가 잘 보이나요? 아주 희미하게요. 제가 원하는 만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탁본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텍스 석고 같은 걸로 표면을 완벽하게 본뜰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돈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뭐랄까 거기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노아의 아내를 발굴했는데 그녀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석관은 길이가 18피트나 되며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거대한 석관들 중 일부는 직접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골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을 가져갔는데 그것들을 미화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 수 있을 정도였죠. 이스탄불의 암시장에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녀의 유골 중 남은 것은 손뼈와 손가락뼈, 시절골 몇 개뿐입니다. 늘 그렇듯이 가장 낮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죠. 결국 이 무덤의 발굴을 감독했던 마을 주민을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글을 신문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문 받는 자리에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네. 철사를 가져다가 여기를 감습니다. 손에 있는 이 뼈 주위를 감고 펜치로 이것을 돌려서 조입니다. 계속하면 엄지손가락 전체가 뽑혀나갈 정도로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아주 술술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시킨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고위직 정부 관리가 연루되어 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네.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진전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잃게 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네. 제 말은 물건들이 만들어진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 아내 메리넬은 사람들의 속성상 만약 우리가 노아의 방주 발견과 함께 그것을 공개했다면 모든 사람이 노아의 방주보다는 금과 보석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그런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번은 저희가 무덤이 파헤쳐진 곳을 살펴보러 갔을 때 론과 저는 묘비 조각들을 찾느라 바빴죠. 아시다시피 몇 개 찾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간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정말 웃겨서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분 창피를 주고 싶지는 않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분은 남부 사투리가 아주 심했어요. 전 안 그렇지만요. 아무튼 그분이 말하길 "누가 여기서 닭고기를 먹은 것 같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론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분이 뭔가를 가리켰고 론이 봤어요. 저희가 내려다봤고로는 그분이 닭뼈라고 생각한 걸 집어들었죠. 집에 가져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건 사람의 손가락 뼈였어요. 세상에. 여기 그 뼈들이 있어요. 어디 봐요? 이게 다 딱 들어맞는데 얼마나 긴지 보이시죠?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분은 관절염 증세가 좀 있었어요. 조금만 더 높이요. 아, 네. 더 높이요. 보이시나요? 더 높여줘. 바로 여기요. 네, 알겠어요. 와, 정말로 흥미롭네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들에 대해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론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훨씬 더 컸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네, 대홍수 이전에는요. 우린 그걸 알죠. 화석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사과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중이라서요. 네,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무언가 얻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훌륭해요. 다음에 할 때는 방주 자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룰 건데 그건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론은 항상 모든 발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나머지 부분과 네, 소돔과 고모라, 네, 홍해 횡단, 네, 시내산,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언약궤인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네. 정말로요. 그건 저를 눈물 짓게 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래요. 더 많이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걸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신과 론이 논의했던 내용과 그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익숙해지고 매끄러워질 거예요. 우리 둘 다 화면 공유 시스템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네, 네. 곧 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니 정말 기대돼요.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고한 것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역사는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는 걸요. 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드러난 세부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책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직접 보게 되면 그건 정말이지 세부 사항들이 네, 놀랍죠. 네. 정말 놀라워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웹사이트를 공유할게요. ronwyatt.com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어요. 전 몇 번이고 훑어봤는데도 계속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이 책도 읽기 시작했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메르넬 책이 정말 잘 쓰였더군요. 마치 당신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읽는 내내요. 네, 정말 아주 훌륭해요. 이 모든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오류들이 이제 사실에 의해 바로잡힐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정말 깊이 있게 파헤치셨더군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야 하고 그러면 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방주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이 스캔 자료들과 신의 산이죠. 오, 맞아요. 정말 많죠.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이걸 공유해달라고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혹시 누구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무언가를 문제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런 모닝과 그의 진심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보여요. 제 눈엔 보여요. 느껴지기도 하고요. 계속 진행해서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에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건 마치 오, 그건 쉽지 않겠네요. 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냥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고고학적 지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게 없는 사람을 택하신 게 좋아요. 그는 맞아요? 천성적으로 발굴가는 아니죠. 이분은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시겠지만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과 대화하자마자 이분은 내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좋아요. 알아요. 네. 당신은 말씀을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우리 도론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는 영광을 위해 일하셨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하는 분이었죠.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것들을 통해 많은 삶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을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닿을 수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이것들을 사용해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교회 문턱도 밟지 않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면요. 맞아요. 네, 어쩌면 누군가가 진리를 깨닫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정확해요. 네. 자,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조디. 놀랍네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날짜를 잡아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신의 축복이 시청자분께도 축복이 네. 아멘.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